중소, 중견기업을 원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크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거를 보고 주변의 지인분이 너는 선박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한 것도 아닌데 그 내용하는 구성이라든지 단어 표현들을 보면은 꼭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주변 사람이 사료로 준 샘플을 가지고선 설명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라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선박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몇 년 전에도 뉴스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지 않았냐. 그래서 거의 관련된 교육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좀 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상을 한번 만들어 봤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든 것 치고는 제법 괜찮은 것 같다. 어떻게 했냐라고 하길래 제가 챗GPT로 사실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음, 조금 당황하시면서 챗GPT로 그런 것도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해보니까 챗GPT로 교육과정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챗GPT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만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예시를 두 가지를 들려고 해요. 하나는 교육과정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일 경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나 상식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비 유지 보수 직무자들이 고객사에게 8D 레포트라는 것을 제출을 했는데 8D 레포트를 보고 고객사가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직무자들에게 8D 레포트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8D 레포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교육을 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 8D 레포트를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항목이 어떤 내용을 쓴다. 그리고 8D 레포트를 잘 쓴 것은 무엇이고 못 쓴 것은 무엇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현장 중심으로 하는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를 이론적인 교육은 현장에서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을 학습해서라도 우리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가 이제 8D 레포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몇 가지를 쓰긴 했지만 이거 전에 8D 레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챗GPT에게 미리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어느 정도 학습된 상태에서 어, 추가적으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고 왜 생겼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사례는 무엇이다라는 샘플까지도 어느 정도 한 1시간 정도 대충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짠 겁니다. 챗GPT를 통해서 다른 창에서 이미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새 창을 열어서 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상황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나열해 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D 레포트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네, OW1H에 대한 부분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8D 프로세스를 반영한 보고 작성 시 OW1H 기법을 사용해 작성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라고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영해서 작성이 됐죠. 네, 그리고 OW1H 글쓰기 기법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로 교육과정 개발하려고 학습했던 내용들이랑 제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개발할지에 대해서 모듈을 한번 초안을 작성했거든요. 작성한 다음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들이랑 그래서 목차를 임의로 짠 거죠. 네, 단순하게 짰습니다. 이 샘플이니까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부분 8D 문서 이해, 8D 요소 이해 작성하기 위해서 OW1H 기법을 했을 때 어떻게 작성하고 셀프 검증 방법 잘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재검토하는 방법까지 쭉 기본적인 걸 내용한 다음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문서 약식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업에 있는 직무자가 강의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 담당자나 이거는 이제 품질 담당자도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품질 담당자에게 강의할 기본 자료로 네, 정리해서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예, 다시 한번 수정을 하면서 네, 의견들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네, 물어봐서 저장해줘 라고 했더니 그럴 순 없대요. 그럴 순 없고 다만 요약해서 다시 인폼을 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 오케이, 알았어. 일단 저는 챗GPT 무료 사용자거든요. 유료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려고 그래? 이런 상황은 이래. 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썼냐?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쓴 게 아니죠. 여기 썼다가 써보니까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 여건은 무엇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뭐 해줘? 한 다음에 적었습니다. 적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죠. 사용처, 효과, 네, 주의사항, 마무리 메시지. 네, 강사의 멘트까지 제시를 해주네요.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면 중요성 이게 똑같이 합니다. 보시면 이거잖아요. 아까 정의, 사용처, 효과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네, 정의, 구성, 사용처, 효과 등 이렇게 써놨죠. 네,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를 통해서 내가 기획을 해야 될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요. 그걸 좀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리스 사이트, 논문 사이트 같은 거 있죠? 논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배경들을 좀 학습을 하고 좀 실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한번 학습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목차를 한번 씁니다. 근데 그 목차에 대한 것도 어, 괜찮은지 혹은 좀 더 수정할 것들이 없을 것인지 한번 챗GPT를 통해서 조언을 한번 구해보고요.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적합하다 싶은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초안을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든 것을 그러면 전체 모듈이 네 가지가 있었죠. 전체 모듈이 있고 거기에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목들 하나하나를 같은 패턴을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쓰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보시면 네, 같은 패턴이죠. 이제 8D를 하다가 팀 추가까지 해서 8D가 끝났죠. 이제 예, 똑같은 패턴으로 네, 모듈명, 교육 목표, 구성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명과 교육 목표와 구성안에 맞게 다시 또 똑같은 패턴으로 네, 이론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주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PPT에다 옮기면서 적합한 뭐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이미지 생성한다거나 이미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구성해서 PPT로 이제 여기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이거 한 페이지 넣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2번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을 묶어서 한 페이지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어, 사용하신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구성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PPT에 쓸 내용의 이론적인 부분을 작성하는데 블로그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영상에 나왔던 선박 제조에 대한 교육과정인데요. 가상으로 간단하게 만들 생각이었고 그냥 음,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항이 네, 신입사원 교육이 필요하다. 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과정명, 모듈, 내용, 시간, 뭐 방법 이렇게 정리해줘. 표로 정리해줘 라고 했고요. 모듈별 내용은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이나 사례 분석들을 구성하는 내용이야 라고 했더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줘요. 근데 이게 제가 영상에 보시면 그대로 쓰진 않았죠. 쭉 본 다음에 뭐 크게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맘대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예, 일단 보고서 이 정도구나. 뭐 70%는 마음에 드네. 뭐 80%는 마음에 드네.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교육 목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 목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챗GPT가 자기가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선 교육 목표를 작성하게 되면 좀 부실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먼저 교육 목표를 작성하는 기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 다음에 교육 목표를 정리해줘 라고 한 거하고 이걸 물어보지 않고 이
표까지만 작성한 다음에 그럼 이 표에 대한 교육 목표를 작성해줘 한 거하고는 목표 작성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작성하는 기법은 그래서 예, 스마트 기법, ABCD 기법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위에 제시해준 기법을 사용해서 어, 교육과정을 뭐 5가지 혹은 그 이상을 제시해줘 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참 5가지나 그 이상이라고 했는데 5가지씩만 적어줬네요. ABCD보다는 제가 볼 때는 스마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에 대한 부분 가지고선 중간중간 몇 가지를 좀 바꾸긴 했지만 네, 목표를 다시 적었습니다. 신입사자 교육을 설계를 할 때 교육 대상자에 맞는 교육을 설계를 하려면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사실 인터뷰를 했어야 되잖아요. 영상에서 봤듯이 인터뷰를 했든 채용 공고를 보든 인사팀에서 채용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든 이런 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받으려면 최소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그리고 교육 장소는 어디가 적합하냐, 뭐 등등.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부분이 뭐뭐가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쭉 내용을 보다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소통에 대한 부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제가 마음에 참 안 들었어요. 현장 내 커뮤니케이션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한 팀워크 방법. 제가 생각했을 때 야외에서 바닷가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요. 굉장히 소음도 크고 커다란 장비나 부품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게 많아서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소통이 필요할까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했더니 핸드 시그널, 네,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무전기 및 헤드셋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고 이 교육을 하려면 롤플레잉이 적합할 것 같다. 네, 의사소통 및 장벽의 신뢰 구축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입사원 교육보다는 기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비상대피 소통 훈련이라든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통 방법들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가상의 교육 과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교육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달라 라고서 진행을 했더니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목으로서 만들고 싶으면 네, 각 컨텐츠별로 표를 세분화하고 해당 시간을 작성해줘 라고선 네, 분단위로까지 진행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제가 이 직무를 모르기 때문에 가상으로 이해만 하고 실제로 작성을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제 동영상을 만든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챗GPT가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직무나 전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챗GPT를 통해서 질문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하는 질문도 같이 하면서 학습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 초안을 만들어 놓고 제가 우리 회사에서 우려하는 것들,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한 다음에 초안 짠 것과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수정 사항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을 보고 그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선 어떻게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나면 그 구성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과목별로 혹은 모듈별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질문할 때 과목별 목표나 혹은 모듈별 목표에 대한 부분과 내가 생각했을 때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챗GPT가 제 생각과 제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구성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과목별로 모듈별로 목표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은 거의 같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은 찍어내면 되고 실습이 필요한 모듈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이걸 왜 실습해야 되지? 실습한 결과가 무엇이지? 누굴 대상으로 실습해야 되지? 실습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여유는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여유를 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신 다음에 그 고민한 결과를 챗GPT한테 작성을 해서 이러이런 상황인데 어떤 실습이 좋을까? 라고선 물어보고 그 답변했던 걸 가지고선 다시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습을 할 때 주의사항은 흐름별, 단계별 중요한 멘트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또 실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겁니다. 챗GPT는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을 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하는 모델이라든지 목표 기술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알면서도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알면서도 한번 질문해보고 그 질문 뒤에 다시 또 내가 원하는 질문을 통해서 체계적인 답변, 논리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처음부터 작성을 했다가 이게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아? 라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챗GPT가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챗GPT가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네. 이상으로 챗GPT를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교육하는 내용이 아니라 워크숍에 대한 기획 있죠? 네, 퍼실리테이팅 기획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